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투자 종목 고민하시나요? 펀드 매니저 647인이 뽑은 상반기 포트폴리오. 네, 요 내용에 관한 댓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오딱도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믿고 싶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어제 폐에 암세포가 퍼졌었는데 완전히 완쾌되신 분 말씀드렸더니 또 축하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누가 늙은이이고 누가 젊은이인가? 한 30년 전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국내 탑10 안에 들어가는 재벌 그룹 본부의 사업 리스트럭처링과 관련한 경영 진단을 할 때 제가 일본어를 통역하면서 들은 일본인 경영 컨설턴트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야루키가 아루도 와카이모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젊은이. 야루키가 아루도 와카이모노. 네. 왠지 일본어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젊은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늙은이 그룹과 젊은이 그룹으로 갈라지는 거.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은 젊은이입니다. 이렇게 또 멋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입은 양복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교복 같은 느낌입니다. 해주셨고요.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일까요? 전무님의 환우를 대하시는 따뜻함에 울컥합니다. 건강 챙기느라 회사 쉬면서 등산하는 등 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중에 체슬리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혼자 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무척 무료했는데 지금은 체슬리 들으며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오늘도 강추위에 산에서 잠깐 주시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루에 2번 뵈니 반갑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은 것도 2번 보면 좀 실정이 날만도 한데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 1시간 거의 한 반 이상 봐주시고 또 웜의 신박에서 또 보시면서도 반갑다고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인내와 성실함. 잘하고 가다가 앞서가는 다른 일을 보면 그만 자신의 루틴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전무님의 떨어지는 곳에 배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많은 히스토리가 느껴지네요.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이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습이 된다는 코로나 때부터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정말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배울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전무님 인형 주문했습니다. 전무님 기 받고 더 열공하며 투자하겠습니다. 울 남편이 공부만 하지 말고 돈을 벌라고 하지만요. 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공부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다가는 순식간에 다 잃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마치 헤어진 옛 연인이 잘 나가는 걸 보는 마음 같아요. 대견하고 행복을 빌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약간 배도 아픈. 하지만 제겐 더 멋진 연인 체슬리가 있으니까요. 전 체슬리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체슬리에는
오도령도 있고 우리 왕박사도 있고 왕이사도 있고 우리 문이사도 굉장한 훈남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많습니다. 컨디션도 좋아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 하셨고요. 지난 6월 생애 처음 주식을 한다고 주식을 구매하고 숫자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채슬리를 만나서 두려운 숫자가 반가운 숫자로 변하고 오늘은 지난 6월에 9층에서 보유한 주식의 25% 정도 불꽃놀이 하면서 대청봉을 등산하듯 올라가고 계좌 단위도 변하는 것을 보고 기다림과 신중함을 가르쳐준 채슬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노후 설계에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를 믿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뚫리겠지 않은 믿음으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최상무님도 빨리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새해 맘먹고 기초공부 시작하니 방해 꾼이 많네요. 그래도 모닝브리프와 웜의 신박 듣는 건 하루 루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개미들 곁으로 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와 대박이네요. 2천만원짜리 백이라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가방 하나에 2천만원을 드릴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KB증권에 목표 전환형 랩 가입했습니다. 네, 지금 KB증권에서 목표 전환형 랩을 다시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내일까지인가 모집해서 또 월요일부터 운용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KB증권에서 아주 핫한 거 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목표 전환형 상환을 워낙 이제 좀 화끈하게 잘 그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번이 지금 역대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무님 오늘 인터뷰 있으셨나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경제TV에 또 대체 불가 방송을 늘 하고 계시는 아침 6시 반에 한상춘 논술위원님과 어제 대담이 있어가지고요. 10시에 갔더니 정말 우리 업계의 기라성 같은 최연만 회장님 오시고 또 다른 원로 정말 그래서 그 한상춘 연구원 위원님이 새 거두를 모셨다라고 하시는데 두 분은 머리가 조그마신데 저는 머리가 좀 크거든요. 거두 하면 저는 옛날부터 이 고등학교 때도 거두 3인방이었거든요. 졸업사진 찍고 나서도 애들이 졸업사진 나왔을 때 누구 머리가 제일 큰가 하면서 이 졸업사진을 보면서 막 자를 갖다 대면서 그때도 아무튼 제 머리가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그 거두라고 안 하고요. 데커라고 그랬어요. 저희 반에 데커. 네, 뭔지 아시겠죠? 대가리가 크다고요. 그래서 데커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애가 세이기가 더 큰 것 같은데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또 막 이렇게 막 비교해 보다가 제가 데커 2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근데 어제 한상춘 위원님이 거두 3분을 모셨다 해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죠. 제 별명을 어떻게 아시지? 기적 축하드립니다. 기쁜 소식 들으셔서 전무님께서 참으로 흐뭇하셨겠어요. 네. 최고로 사실 흐뭇한 게 그렇게 암투병 하시다가 완쾌됐다. 그것만큼 뭐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최슬리 투자하고 싶어서 5년간 3억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전문님께 투자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 직접 내방을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매일 오후 3시 반에 신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을 나중에 확인하고 싶을 때 네이버 달력에 원하는 날짜에 일정을 추가하고 캡처 사진 첨부해 놓으면 안 까먹고 좋더라고요. 그렇네요. 어제 제가 그 화면 펀드 매니저들이 축소하고 늘리고 하는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캡처해 놨다가 나중에 6월 말에 확인해 봐야지 제가 그랬었는데 진짜 그런 방법이 있네요. 파이닐에서 고주파 온열 치료와 고압 산소 치료, 비타민 C 투여하는 치료하였습니다. 새로운 치료를 시작합니다. 5개월 이평선 깨지면 매도, 일봉에서는 120일 이평선 참고만 많은 도움 됩니다. 저도 4월에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후 오늘에야 헬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에요. 회전근개가 딱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도 성함도 모르는 타인이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찾은 건강으로 또 다른 기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문님, 오늘은 찌들린 여의도 직장인이 아닌 월스트리트 댄디남이세요. 아유, 그러셨군요. 캡처해놨다가 펀드 매니저님들 맞는지 지켜보겠어요. 우리 정부장님께서 6월 말에 꼭 캡처한 걸로 반드시 리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7일 북콘스트 가야겠군요. 연말에 투자박람회 강의 너무 좋아서 이번 콘스트도 기대됩니다. 우리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장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2월 7일 날 뵙겠습니다. 인터넷 회차 줄임입니다. 주식 초보 강의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아니면 네이버 검색으로 주식 초보 강의? 네. 우리 코알라님이 최슬리에 전화해서 인형 받으라고 말씀 주셔서 전화해서 오도령 인형 받기로 했습니다. 전무님 인형은 주문해서 올 예정이고요. 오늘도 음봉 예측했는데 시장은 양봉입니다. 예측은 실패했어도 수익은 올라가고 진짜 시장 모르겠어요. 5개월 이평선을 이탈할 때 팔아야 한다는 말씀 머리에 새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주식 용어와 내용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들리기 시작하니 공부가 점점 더 재밌어요. 이렇게 꾸준히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저의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하셨습니다. 네, 반드시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숙이 님이 이정숙 님이군요. 네, 적으셨더니 이정희 님이 정희 동생인가요? 전무님도 오도령도 절대 양보 불가 둘 다 구매했습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참에 표에서 확대 종목으로 리밸런싱 해볼까 싶기도 한데 근데 제가 사면 항상 떨어지던데 주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주식이 어렵습니다. 주식이 어려워야 사람들이 쉽게 돈을 주식으로 벌게끔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죠? 펀드 매니저가 팔겠다는 종목들 잔뜩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사업 전망이나 또는 스토리보다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비싸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때에 파는 게 원칙이겠죠? 네,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능력만 되면 지금부터 여기서는 과한데 싶을 때부터 좀 분할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팔고 나면 이 적정 가격에서 우리가 지하도
야, 지하 1층, 지하 5층, 지하 7층까지 막 가듯이 올라갈 때도 보면 분위기 타면 이 적정 가치보다도 훨씬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BR이 10배 넘어가면 그때는 뭐 3분의 1이든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파는 거는 확실히 내가 생각해 봤던 것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분할 매도하는 게 맞더라고요. 사는 것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무님, 사기만 멘트에서 빵 터졌습니다. 넥타이 하신 모습 처음 뵌 것 같은데 멋져요 해주셨고요. 채슬리의 일임하여 수익금은 나중에 금융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그 배당이 일부 들어오긴 합니다. 일부 들어오는 그 배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2천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거의 다 이제 매매 차익이거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은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해외 주식은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으로 3억으로 10억 벌고 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무님, 키링 2개 주문했어요. 하나는 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인 기업하는 열혈 청년인 제 조카 냉동 트럭에 달아주려고요. 내 인생은 장대 양봉 기 팍팍 받으라고요. 내 맘대로 펀드 소개했는데 출시되면 가입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라스 펀드입니다. 아라스 펀드. 현대차는 로봇 때문에 PBR 1배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토요타도 1.2배던데요. 그리고 현대차도 차화정 때는 PBR 2배 받은 적도 있더군요. 우리 이혁 부장님이 그러게요. 차화정 때는 2배 받고 그러고 나서 반토막 이상 났었죠. 지금은 그 차화정 때보다는 훨씬 현대차가 더 강해졌으니까 좀 리레이팅을 받아도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귀병 3종 세트로 근 30년을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마음속 화를 조금씩 내려놓고 그럭저럭 보내던 차에 전문의 말씀을 듣고 애티튜드와 리액션 등등 60이 다 되어서 반성도 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계시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죠? 그렇겠지만 예전에 지금도 생각이 나면 마음이 참 울컥같네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봉헌 송을 했던가 특송 찬양을 했던가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뭐 몸에서 보면 뭐 다 건강해 보여도 다 각자의 몸에서 보면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뭐 강한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또 희한하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생 이제 뭐 코 때문에 저는 이제 코 장애인이다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보고 참 음식을 잘 먹는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살 때부터 코가 막혀가지고 음식 맛을 사실 잘 모르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코가 살짝만 뚫려도 그 음식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아보면 되게 경이롭고 맛있고 그런데 코가 막혀도 늘 코가 막혔었기 때문에 감기가 걸려도 잘 먹습니다.
늘 맛을 모르고 먹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이 상태가 지금이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 몸이 물론 좀 다른 완전히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점도 있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은혜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전문이 오늘 너무 말끔해 보이셔서 어색합니다. 작년 말까지는 매일 터프가이 모습으로 방송을 하시더니 이제는 장이 좋아서 전문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하하하. 제가 4월경에 한국 방문 예정인데요. 간 김에 월간 전망 참석하고 싶습니다. 네, 4월이면 특히나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 가끔씩 오시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4월이면 4월 아마 2일날 할 겁니다. 목요일날. 4월 1일이 수요일인데요. 31일 밤 수요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하루 종일 자료 만들어서 목요일날 저녁에 아마 어스마루 캠퍼스에서 월간 전망을 할 거니까요. 4월은 2일 그리고 5월에 오시는 분은 5월 4일이 되겠네요. 5월 1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장 끝나면 금요일 아침에 미국장이 끝나기 때문에 금토일 자료 만들어서 5월 4일날 아마 월간 전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레버리지는 하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최밀턴. 단 현금을 70% 만들려고 하는데 반도체는 매도, 조방은 매도 찬스를 위해 열심히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인형 너무 귀엽고 디테일도 짱입니다. 고맙습니다. 버스 들을 때 문자나 광고 들어오면 끊어지는데요. 왜 그러는지요? 많이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버스를 듣는데 광고가 들어온다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스 쪽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BTS가 제가 살고 있는 미넨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된 걸까요? 20대 때 엔터주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엔터주는 안 하는데 급 관심이 생기네요. 하셨는데 우리나라 엔터가 옛날에 한 15년 전 정확하게는 2011년 네 맞습니다. 그때 11년에서 12년도에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렇게 소녀시대가 CNN에 방송을 타게 되고요. 와 한국의 K-팝 참 특이하고 재밌고 발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글로벌 탑티어로 이제 올라서는 모멘텀이 생기는데요. 그게 다 박진영 씨나 방시혁 의장 같은 그런 분들의 어떤 장인 정신 그 밑에 많은 수많은 숨은 스태프들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리가 글로벌 탑티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탑티어가 되기 전에 세컨티어였을 때의 주가 움직임하고 탑티어가 되었을 때 주가 움직임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좋은 날이네요. 샤넬 백을 보고도 무덤덤. 비닐봉지나 샤넬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서 다만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살짝 구미가 포도밭의 여우인가? 이거 자기 합리화일까요? 네. 저는 돈이 많은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MZ세대에서 열심히 돈 모아서 이런 거 샤넬백 하나 사는 게 하나의 큰 기쁨인 그런 그 소비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거는 뭐 그대로 인정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돈 내고 30만 원 내고 클래식 공연 그걸 본다고? 아니 그 돈 내고 그 비싼 돈 내고 EPL 가서 그 한 경기 보겠다고? 그렇게 몇백만 원 한 모아서 그거 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각자의 취향에 각자가 느끼는 그런 행복 지수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서 그렇게 약간 플렉스 하면서 스스로 또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 그거는 취미 생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투자자이다 보니까 좋은 차를 사려고 하든 아니면 이런 뭐 명품 백이든 이런 거 할 때, 이 돈을 투자를 하면 자꾸 그 생각이 들죠. 투자를 하면 지금 이 1,000만 원이 또 좀 지나면 2천이 되고, 그 2천이 또 지나면 얼마가 되는데, 항상 이제 투자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치제를 잘 못 사겠더라고요. 자, 오늘 한화가 많이 올랐네요. 덩달아 지주 ETF도 올랐고, 이럴 때는 한화가 인적 분할할 때 지주 ETF도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주 ETF가 이게 또 상품 개정 3차 뭐 이런 거 이제 곧 시행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들이 또 분위기 탄 거잖아요. 근데 월봉 기준으로 첫 월봉 양봉에 팔면 안 되듯이, 그러면 그 월봉 속에 주봉이 있고 주봉 속에 일봉이 있는데, 처음 강하게 올라갈 때는 어쨌든 팔면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주식 안내해 주겠다고, 종목 알려주겠다는 스팸 전화 많이 오는데요. 좀 전에도 왔었죠. 일일이 대꾸하기 귀찮아서 깡통 나서 한 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끊더라고요. 저는 이런 전화 이제 웬만하면 스팸 위험 이러면 아예 받지 않고요. 어쩌다가 받았다가 그런 주식을 권유하는 이러면 저 공무원이라서 주식 투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끊습니다. 주식의 세계 어렵네요. 저는 그동안 자산운용사를 통해 연금 계좌를 관리하다가 일반 증권 계좌로 옮겨서 ETF로 관리하려 합니다. 막상 해보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뜨거운 장이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무님의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ETF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ETF에 대한 기초를 좀 닦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ETF 기초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ETF 기초 강의를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현대로봇이 상장한다면 로봇주 1등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로봇주 대장이든 로보티즈, 레인보우는 반토막 나고 1등주 되는 현대는 10배 오를까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CES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보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더니 그 기운으로 그날부터 현대차 계열 주식을 계속 사면서 수익 중입니다. 와, 되게 잘하셨네요. 전문이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궁금합니다. 위클리 옵션 진짜 매주, 근데 이 옵션이라는 건요,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다 그릭으로 표시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던 델타값, 시장이 움직일 때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가격 변화율 미분값이죠. 첫 미분값이 델타값. 그 가격 변화의 변화율을 한 번 더 미분한 게 감마. 그리고 시간 가치에 의한 세타. 그리고 금리 변화에 의한 거 로우. 그리고 변동성에 의한 옵션의 가격 변화 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세타에 해당되는 시간 가치. 옵션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간 가치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을수록 좋죠. 그거는 자동차 엔진 보장 일주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엔진 보장 10년. 네, 옛날에 현대차가 시간 가치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좋은 건데 위클리로 일주일 단위로 저는 이거는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클리 옵션 들어가서 매수 플레이 하는 사람이나 매도 플레이 하는 사람이나 영혼을 팔면서 마음 졸이면서 하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탄탄히 잡아주어 지수가 양봉 마감을 했네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인이 매번 새로운 숫자를 경험하고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 느낌에는 외국인들이 슬쩍 하방으로 찔러보다가 아직 아니구나 다시 사들이는 느낌이에요. 야, 이런 느낌까지 이게 바이올린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이 감성, 주식 투자는 저도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조금 배웠지 않습니까? 이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이 감성적인 면이 좀 뛰어나야 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 바쌤님이 외국인의 이 매매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고수 다 되셨습니다. 또 다른 느낌은 싼값에는 팔지 않겠다. 고가에서 팔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도 갈팡질팡이지만 외국인도 그런 것 같아 새롭네요. 바닥을 기어가던 장도 채슬리와 함께 이렇게 날아가는 장도 채슬리와 함께 하며 공부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의 말씀처럼 코스피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현대차 우선주로 배당이 7% 이상일 때 배당 보고 부모님 계좌에 50% 비중으로 사놓았는데 그게 70%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현대차가 비싼 적이 없었는데 재건축되었다면 이 가격이 과연 거품인 걸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현대차가 직면에 있는 어쨌든 환율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캔슬림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익 모멘텀이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얼마 전에 뭐 조선이 됐던 이 이익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PER이 맨날 낮았잖아요. 7배 근처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약간 적정 밸류에이션을 좀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씩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주의 7%를 보고 샀는데 아니 70% 남에 10년치 다 났잖아요. 배당주 플레이에서는 10년치 배당이 다 나왔다고 했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게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배당주 펀드 운용 잘하는 애들이 한 10년치 배당이 나오면 그때는 좀 줄여놓으면 나중에 다시 살 기회를 항상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반도체 질주, 한국 EPS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주당 순위 EPS, Earning Per Share, EPS 증가율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인데 증권가에서는 실적 호조 기대를 등에 업은 코스피가 조만간 5천을 뚫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지금 4,797이에요. 요즘 맨날 거의 뭐 100포인트씩 올라가니까 4,800에서 200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한 이제 4% 정도 올라가면 되네요. NH증권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장사 올해 EPS 추정치가 453원입니다. 그러면 453원에 10배
PER 10배면 4,530이잖아요. 지금 PER이 453에 11배 하면 여기다 45 더하면 딱 5,000이에요. PER 11배 돼도 5,000입니다. 자, 작년에 294원이었거든요. 294원에 10배면 2,940. 우리나라 지수 2,940이 PER 10배였는데 작년 대비해서 EPS가 무려 54.3%나 증가했고 EPS 추정치 증가율 2위인 이 대만 짜추엔 지수는 23.8% 늘어나는데 이 대만의 2.2배나 됩니다. S&P 500이 올해 16.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인도가 16.6, 베트남이 16.1, 독일이 15.2, 호주 13.7 등 주요국 EPS 증가율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올해 EPS 증가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반도체 투톱 덕분이고요. 그죠? 252개 상장사 올해 순이익 증가분이 한 108조 5천억 증가분입니다. 이 중에서 70%가 전자 47조, 하이닉스 한 30조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실적 기대와 증시 부양측 등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또 4,700을 돌파했습니다. 파죽지세다, 그죠? 요즘 코스피 보면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에도 기관 투자가가 6천억이나 샀고요. 작년 75.6%나 오르면서 주요국 32개국 중에서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벌써 11.6%나 올랐습니다. 올해 역시 주요국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225가 6.5%, 그리고 S&P 500은 1.2%. 조롱당했던 만큼이나 아주 거의 뭐 보복성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1477.50으로 마쳤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나 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K컬처는 경제 보증서, 세계인이 동경하는 문화 실리콘밸리가 되자. 자, 내용을 보면요. Economic Animal, 경제동물. 1980년대 서구 사회에서 일본인을 부르던 멸칭입니다. 좀 경멸하듯이 이렇게 Economy Animal이라고 불렀었죠.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오른 일본을 경계하면서 경제 성장에만 매몰돼서 문화적 소양이 부족한 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인데, 하지만 지금 일본에 대한 인식은 정반대이죠. 경제 규모는 4위로 떨어졌지만 이 소프트 파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광적인 일본 문화, 이 오타쿠들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을 정도이고요. 이 같은 막대한 문화 자산은 일본이 장기 침체에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해온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전성기를 맞은 K컬처에도 일본과 같은 기회가 열려 있고,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유행을 문화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중견국 미들파워의 허브로 굳건히 자리 잡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K컬처의 현 주소를 일본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의 조언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차별화된 문화로 K브랜드 전성시대. 문화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보증서 역할을 한다. 와, 이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문화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보증서 역할을 한다. 이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가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국가 브랜드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보험인 셈인데, 예컨대 일본은 선 사상에서 유래한 자연스러운 미니멀리즘 양식인 이 젠 스타일, 장인 정신이라는 미학적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켰고요. 이는 일제 제품은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역시 K-팝과 드라마의 인기를 바탕으로 식품, 뷰티 등 연관 산업에서 강력한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22년 보고서에 따르면 K-컨텐츠 수출이 100만 원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은 약 180만 원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기원 한국푸드테크 협의회 공동회장은 과거와 달리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등장해서 한국 문화가 북미, 유럽까지 널리 퍼질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식 식문화 자체가 유행하면서 여러 소비재 기업의 수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뭐죠? 무슨 요리사? 흑백 요리사 2가 또 넷플릭스를 타고 아주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한국 문화 유행의 역사는 일찌감치 전 세계 자국의 콘텐츠와 문화를 전력적으로 퍼뜨려 온 일본에 비해 좀 짧은 편인데요. 예컨대 일본은 20세기 후반부터 일식 홍보와 세계화에 힘썼고요. 2013년 자국의 식문화를 뜻하는 와소쿠 화식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후 전세계 일식당은 2013년 5만 5천 개에서 23년에 18만 7천 개로 10년 만에 240% 증가하면서 세계인의 식생활에 안착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푸드는 아직 세련된 유행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미국 내 아시안 식당에서 한 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한 게 이를 방증하는데 중국이 39%. 와, 중식당. 10개 중에 4개는 중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28%. 그 중에 또 3개는 일본 식당.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몇 %였죠? 한 식당이 6%? 한 식당이 차지하는 거 6%. 네, 바로 위에 있었네요. 그리고 베트남 식당이 7%. 네, 베트남 쌀국수 식당 되게 많죠. 한 식당이 좀 부족하긴 하다, 그죠? K컬처를 세계인의 생활 속에 더욱 깊이 침투시키지 못하면 연관 소비재 산업이 누리는 후광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고요. 이은희 교수는 최근 중국 C뷰티 기업들이 막대한 중국 내수 시장과 낮은 가격을 내세워서 K뷰티 제품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면서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 중국 화장품보다 우월한 기술력, 서구권 시장을 공략한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줄 수 있어야 K뷰티가 C뷰티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밌는 유행에서 존경받는 브랜드로. 핵심은 K컬처를 일시적인 유행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1996년 출시된 일본의 포켓몬스터가 지난 30년간 거둔 수익은 1000억 달러, 약 142조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롱런의 비결 중 하나가 일본 대중문화 특유의 탄탄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내의 캐릭터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와 관련 상품이 무궁무진하게 태어나는데 전 세계 이 IP 수익 상위 50곳 중에서 일본 브랜드가 포켓몬스터가 무려 7위나 차지하고 있고요. 산리오 10위 등 7곳이나 포진한 배경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50위 안에 없습니다. 탄탄한 세계관의 기본은 인문학적인 깊이인데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중문화의 성공이 기초예술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대중문화 수익의 일부를 순수 미술, 클래식, 인문학, 비평 등에 지원하는 문화자산화 기금 운용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유행이 끝난 뒤에도 브랜드가 남는다는 논리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워 질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요. 영국 브랜드 가치평가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소프트파워 종합순위는 12위네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7위에 올랐지만 인류 전체의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뜻하는 관대함 지표는
37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우리가 좀 관대한 거랑은 좀 멀죠.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을 활용해 전 세계가 따르는 문화적 질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컨대 AI로 생성한 예술의 저작권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아트, NFT 등 거래 표준을 한국이 먼저 제시하고 국제기구의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삼성바이오 비만약 공장 인수 검토. 삼성바이오가요. 자, 삼성바이오가 비만약 생산 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항체의약품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이 GLP-1 계열 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거고요. 글로벌 제약사들도 올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비만약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13일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존님 삼바 대표는 미국 내 공장 추가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GLP-1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펩타이드 공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고요. 먹는 약 개발 등으로 비만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약사들이 생산 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CDMO 업체를 쓸 거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 내 펩타이드 공장 매물이 적고 가격이 비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요. GLP-1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약의 주요 성분이죠. 삼바는 생산 능력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미국 공장 인수를 완료한 만큼 다음 단계로 6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메릴랜드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6만 리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2만에서 4만 리터 증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32년까지 제2바이오 캠퍼스 내에 8공장까지 증설해서 132만 5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군요. 삼바는 이 의약품 위탁 개발인 이 CDO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달 신규 사업에 나서는데 마스터 세포은행과 벡터 설계 및 제작 서비스를 2월 론칭한다고 밝혔는데 이 마스터 세포은행은 특정 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최종 세포주를 대량 배양해서 동결 보관하는 시설이고 규제 요건에 맞춰서 동일한 품질의 치료제 생산이 가능해서 임상용, 상업용 생산의 출발점이 된다고 합니다. 벡터 설계 서비스는 치료용 단백질이나 백신, 유전자 치료의 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설계도를 고객 요구에 맞게 제작하는 개발 단계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서 초기 신약 개발사의 이 락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개발 초기에 세포조와 벡터를 확정하면 이후 공정 개발과 생산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인적 분할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로 거듭났고 의약품 개발에서 끊김이 없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앞다퉈 비만약 파이프라인을 강조했고요. 데이비드 릭스 일라일리 회장은 먹는 비만약 올포글리포론을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빠른 출시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두스트다르 노보론티스크 대표는 지난해 말 FDA에 신속 심사를 요청한 7.2mg 고용량 위고비가 미국에서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고용량 위고비의 적응성 확대와 아밀린 계열 비만약 인허가를 위한 여러 개의 임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만약 시장 후발주자들도 맹추격에 나섰는데 아라다나 사린, 아스트라제네카, CFO는 올해 체중 관리와 심혈관 대사 질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신약의 3상 임상 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장도 참 무한 경쟁이다, 그죠? 자, 정종태 칼라. 와타나베 부인이 일본을 떠난 이유.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말은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이 본격화한 시기인데요. 19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 이후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해외로 나갔다 와타나베 부인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엔고로 주춤하다가 아베노믹스의 돈 풀기를 신호로 2차 탈출이 일어난 건데요. 2013년부터 와타나베 부인의 해외 투자는 월간 수조 엔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때 탈출이 일어나냐면요. 아베노믹스로 돈 풀기 하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아니까 달러로 바꿔서 해외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네, 이런 걸로 탈출 러시가 해외 투자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의 해외 투자는 엔저에 오히려 불을 질렀고요. 2012년 10월 달러당 한 80엔 선이던 엔화가 1년 만에 1200엔까지 치솟았고요. 와, 50%가 절상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200원에서 18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초장기 엔저의 시작이었고요. 엔저 고착화는 벌써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0 했던 게 지금 거의 160 가까이 다 왔잖아요. 와, 끔찍하네요. 우리가 1100원 언저리까지 떨어졌었는데 2007년에는 물론 900원 갔지만요. 일본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국내 투자 역전 현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와타나베 부인의 일본 탈출은 미일 간 금리 격차에 따른 엔캐리 탓도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그로 인한 자국 시장 매력 감소인데요.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제조업들은 혁신을 게을리해서 IT 중심의 글로벌 산업 재편에서 뒤처졌고 정부 역시 경제 효율화를 위한 구조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20년간 0%대 성장으로 제자리걸음한 일본이었고 그 기간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필두로 IT 혁신을 주도하며 연평균 2%대 중반의 성장을 구가했고요. 투자 수익률을 놓고 봐도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12%대로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률 4%대의 3배를 웃돕니다. 투자란 수익을 쫓는 게임인데 와타나베 부인의 국장 탈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서학개미들의 국장 탈출을 보며 와타나베 부인의 해외 이탈을 방불케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요. 매달 미국 주식 투자액이 40조에서 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외환당국 우려대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상당 부분은 서학개미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초래한 측면이 크긴 하다. 정부의 대응 방식은 지극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는데 단기 수급이 환율 급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달러 수요를 틀어막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영업이나 마케팅을 제한하거나 수출 대기업들을 소환해서 달러를 쌓아두지 말라고 압박한 것도 부족해서 관세청을 동원해서 기획 검사에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외로 이탈을 하려는 돈의 욕구를 막기는 역부족이고요. 단기 대책이 끝나면 요요 현상처럼 더 큰 후폭풍이 뒤따른다는 게 과거 정책의 경험치이죠. 작년 말 새 원달러 기준 환율을 1,400원대 초반으로 맞추려 환율을 억지로 눌러놓았지만 결국 해가 바뀌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 정부는 또 구조개혁 타령이라고 할 것인데 당장 환율이 치솟는데 팔짱 끼고 있으라 얘기냐고 반문할 게 뻔하고 블러 밑에 있고요. 두 번째, 시장이 원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믿음인데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어느 수준으로 안정시켜 관리해 나갈 것인지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펴갈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플랜을 바라고 있다. 무너져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시켜 해외로 떠난 투자자를 다시 국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냐는 비전에 관한 것이고요. 마침 국내 반도체 시장이 뜨겁다. 과거에 없던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한다.
해외로 탈출한 서학개미들이 국장으로 돌아올 혹이다. 이런 마당에 삼류 정치까지 개입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식의 한심한 주장이 나오는 한 서학개미들의 국장 유턴은 기대에 난망일 수밖에 없고 원화도 초장기 엔저의 운명을 뒤따라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원화 가치가 더 이상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저는 믿음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엔달러 환율이 158이네요. 아까 80이었는데 정확하게 50% 절하됐습니다. 엔화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죠. 달러 대비해서. 자, 아마존 알고리즘에 상생은 없었다인데 참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관세 걱정은 들었으니 납품 단가를 후려치겠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이 새벽도 글로벌 공급사에 보낸 메시지의 이면을 한 줄로 요약.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주요 납품 밴더에다가 단가를 최대 30% 낮추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딴판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예고되자 아마존은 공급망 붕괴를 막겠다면서 제조사들의 납품가 인상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미국 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헌 판결이 임박하고 미중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자 돌변했고요. 리스크가 해소됐으니 자신들이 양보한 마진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변심은 유통산업에서 플랫폼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기업이 수익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고 아마존은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직매입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골칫거리로 여겼고 이번 관세 이슈는 그저 명분일 뿐 실상은 공급사를 쥐어짜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수수료 기반 오픈마켓으로 공급사를 내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더 서늘한 지점은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건데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는 한국판 아마존을 꿈꾸는 쿠팡 그리고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이들 역시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초기에는 제조사들에게 온갖 당근을 제시하며 입점을 유도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돌연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22년 CJ제일제당과 쿠팡이 벌인 햇반 납품 단가 분쟁은 아직도 입에 오르내릴 정도입니다. 야, 이게 벌써 22년도 일이네요. 아마존의 이번 요구는 전자 등 글로벌 기업부터 K-뷰티 붐을 이끄는 중소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환율이나 유가 등 대변수가 조금만 바뀌어도 언제든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단가 인하를 강요할 수가 있고요. 아마존의 이런 독단적인 행보에서는 묘한 기시감도 드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핵심 자원이나 영토마저 흥정 대상으로 삼는 초강대국의 거친 그림자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든 국제 정치든 압도적인 힘 앞엔 영원한 동맹도 상생도 없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결국 믿을 건 플랫폼의 선의가 아니고 소비자가 기어코 찾아와서 사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력과 브랜드 파워뿐이다. 네, 어제 읽었던 샤넬백이 생각나네요. 가격을 올려도 줄을 서서 사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계열 분리 시동 걸었다. 한화그룹주가 나란히 급등을 했는데요. 자, 김성현 회장님의 삼형제 세 자녀입니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한화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는 주한화를 두 개로 쪼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추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이고요. 이번에 신설법인으로 떨어져 나오는 테크 라이프 부문이 김성현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맡아온 사업군이 이어서입니다. 업계에서는 추후 이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
책임지는 금융 부문도 분리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사업 특성을 반영한 이번 분할이 주 한화의 시장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 한화는 14일 이사를 열고 테크라이프 부문, 여기 있죠. 테크라이프 부문을 떼어내서 신설 지주사를 만듭니다. 이름이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체제로 전환하는 인적 분할 계획을 확정했고요. 인적 분할이니까 주 하나 주식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하나의 회사에 묶이면서 발생하는 복합기업 할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하나그룹의 설명이고요. 주 하나는 6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남 김동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부문 대표가 방위산업, 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 케미칼을 맡고 있고 차남은 금융, 삼남은 테크와 라이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처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군과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업군이 하나로 묶이면 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평가 기준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 하나의 시가총액이 6조 8천억으로 보유 상장사의 지분 가치가 무려 19조 4천억인데 시총은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죠. 자, 하지만 신설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기업이 테크 부문의 하나 비전, 하나 세미텍, 하나 모멘텀, 하나 로보틱스와 라이프 부문의 하나 갤러리아, 호텔 앤 리조트, 아우홈 등 삼남 몫이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는 한화 삼형제의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을 하고요. 하나그룹 삼형제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 에너지가 올해 IPO를 앞두고 있는 점도 이번 법인 분할에 영향을 주는데 한화 에너지는 주 하나 지분을 22.2% 보유하고 있군요. 자, 주 하나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수록 한화 에너지 IPO를 통해 삼형제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 분할 이후 김 부회장이 신설법인 지분을 팔아서 존속법인 지분율을 높이는 식의 주식 막교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사업에서 팔아서 지주사의 지분을 더 이렇게 높이는 또 인적 분할 이후에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지는 마법이 또 생기는 거죠. 분할 비율은 순자산 비율을 반영해서 존속법인의 76.3%, 신설법인이 23.7%로 결정이 됐고 분할 기일은 오는 7월 1일입니다. 7월 24일 주 한화는 변경 상장이 되고요.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는 재상장, 신규 상장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인적 분할 발표에 주 하나 주식가가 어제 25.3%나 올랐고요. 한화 갤러리아도 상한가로 올라오고 인적 분할 결정과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강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주 하나는 임직원 선거보상 분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 주를 주총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소각하기로 했고요. 전체 보통주 발행 물량의 5.9%나 되겠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작년 지급액 800원보다 25% 더 끌어올렸고요. 1,000원 주나 보네요. 구형 우선주는 19만 9,033주도 전량 장외 매수 방식으로 취득해서 소각하기로 했네요. 우선주도.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 팀장은 이번 인적 분할이 한화 오너 승계 성격이 있는 만큼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근길, 안전한 퇴근길,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